영어 독해는 때로는 리스닝처럼 물 흐르듯이 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독해가 물 흐르듯이 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리스닝처럼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많이 제거해야 될 거예요. 대표적인 제약 조건은 끊어읽기라든지 또 문장의 어떠한 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야겠죠. 오늘은 2024 학년도 수능 영어 39번을 가지고 한번 독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밑에 미리 알려준다는 거였죠. analogy, 유사란 단어고요. mutation, 변형, 돌연변이라는 뜻이요. move에서 나온 겁니다. 움직인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 analogy, 유사 두 가지 나왔으니까 보시고 바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를 모르겠습니까? 네거티브는 아시겠죠? 컨텐츠는 아시죠? 내용. The fatal, 치명적인. 네. 그 다음에 place란 말은 장소에 놓는 거잖아요. this란 말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장소에 놓다, 어떤 곳에 놓다, 놓는데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니까 뭐 쫓아내다, 있을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거니까 옮기다, 뭐 쫓아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옮김, 쫓아냄 이런 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onsequence, sequence란 말이 뭐죠? 시리즈물이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 sequence가 비슷한 거예요. 연속적인 건데 con이 결과적으로 끝난 거.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시퀀스가 끝난 거. 그래서 결과, 어떤 연속성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거니즘은 아시죠? 오거니즘, 유기체, 생물체를 나타내고요. 다음에 reproductivity. 자, 프로덕트가 생산, re니까 재생산. 그러니까 뭐 복제란 말도 되고요. 또 번식이란 말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occasionally, 이따금씩 때때로.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accidentally,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우연히, 실수로 이런 말이고요. 자, 아까 reproduce 나왔었죠. 복제하다 또는 뭐 번식하다라는 단어고요. edition은 판이죠. edition은 판, 뭐 첫 판이 되겠죠. 첫 번째 인쇄한 거, 첫 판. 그다음에 accurate, 정확한. update는 아시죠? 네, favorable, 우호적인. favor가 호이니까 우호적인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represent, 나타내다. 네, generation 아실 거고. 네, 오프스프링은 스프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이런 말도 되지만 또 우물이란 말도 되거든요. 솟아 나오는 거. 그래서 오프스프링 하면 자손, 솟아 나온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랜스 옮기는 겁니다. 옮긴다. 자, 그다음에 메커니즘 아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다 아는 단어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모르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조금만 공부하셨다면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줄친 단어 정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죠. At the next step in argument, however, the analogy breaks down. 다음 단계에서 그 주장의 다음 단계가 그러나 유사성이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break down. 그러니까 결국 다음 단계에서 유사성이 무너진 걸 찾으면 되겠죠. 어디서 유사성이 무너질까요? Misprints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ent. Sometimes literally, fatally. 자, 미스프린트, 책이나 어떤 쓰여진 메시지에서 프린트 잘못된 것이 보통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컨텐츠에. 때때로 뭐 글자 그대로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The displacement of a comma, for instance, may be matter of life and death. displacement, 컴마를 옮겼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마를 옮기면 그것이 죽음과 삶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컴마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마 잘못 옮기면 때로는 Similarly, most mutations have harmful consequences for the organism in which they occur, meaning they reduce its reproductive fitness.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대부분의 그러한 변종이라는 것은
harmful 결과,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의 오가니즘, 유기체에게는 그것이 일어나는 유기체에게는 그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뭘 줄이는 거죠? reproductivity. 뭐죠? reproductive. 번식의 적합성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occasionally, 때때로 그러나 mutation이 may occur that increases fitness of organism just as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first edition might provide more accurate or updated information. 그러나 때때로 이 변종이 일어나는데 그게 적합도를 생물체 적합도를 증가시켜서 꼭 뭐와 같냐면 꼭 뭐와 같냐면 우연하게 실수로 복제를 했던 거예요. 복사를 했어요. 첫 판의 텍스트. 이거 텍스트죠? 그죠? 미스프린트 된 책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책의 첫 판을 그대로 복제했는데 우연하게도 더 정확해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변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4번. 아주 유사점이 깨지진 않았죠?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since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red will have more offspring and mutation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자, 그럼 우호적인 그런 변종은 당연히 더 헤빌리하게 크게 나타나겠죠. 다음 세대에도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니즘, 유기체는 그것이 일어났던 유기체는 좀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고, 그렇죠? 저 우호적인 변종이 났던 그 유기체는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고 그 변종이 전달되겠죠, 자손에게. By contrast, 근데 대조적으로 there is no mechanism by which a book that externally corrects the mistake of first edition will tend to sell better. 근데 대조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도 없어요. 책에는 우연하게 미스테이크 실수를 고쳤더니 더 잘 팔려, 베스트셀러가 돼, 이런 건 없어. 책에는. 어디서 유사성이 무너지죠? 바로 4번하고 5번에서 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다르다. 아주 우호적인 뮤테이션은 생물체에서는 어떻죠? 계속 자손이 번식해 나가죠.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없다라고 하죠. 그럼 정답이 4번에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유사성은 무너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무너지나요? 자손을 낳지만 인간은 책에서는 그 뮤테이션이 더 잘 팔린다는 근거가 없다, 메커니즘은 없다 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에서 나오고 뒤에 유사점이 무너지는 부분이 나오죠. 뒷부분에. 그 4번인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이 느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석해 나갔고요. 최대한 이렇게 우리말을 바꾸는 데는 좀 제 머릿속에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문법에 맞게끔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뮤테이션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뮤테이션은 생물체에게 그들이 일어났던 해서 쭉 나왔던 이런 문장에서 제가 최대한 물 흐르듯이 제 머릿속 흘러가는 대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마찬가지도 메커니즘은 없다. 바이위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책은 관계사 들어가죠. 어떤 책이죠? 우연하게 실수를 첫 번째 판에서 수정했던 것이 그 책이 결과적으로 더 잘 팔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리스닝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는 끊어읽기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대조적으로 메커니즘은 없어요. 책이라는 거엔. 우연히 실수를 고쳤는데 더 잘 팔리네,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그런 해석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꾸며주고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국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까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걸 거꾸로 올라가서 끄집어서 에너지를 가해서 끄집어 올린다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죠.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거꾸로 올린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그걸 거꾸로 올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뭐 끊어읽기 또는 구문독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결국에 에너지라는 것은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죠. 에너지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들어간 만큼 에브리를 썼네요. 하여튼 에너지가 들어간 만큼 시간도 걸리고 과부하도 걸리고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 해석이 경직된다는 얘기죠. 경직된다는 얘기는 해석하고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직이 되지 않고 편안해야 되는데 독해라는 건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되는데 무슨 말이야가 되는 건 좋은 버릇은 아닌 거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우치는 방법은 첫 번째, 리스닝에서는 뭘까요? 들리는 단어가 그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잠시 텀을 주고 해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독해도 마찬가지겠죠. 독해를 하는데 해석을 하고 나서 다 봤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다든지 단어도 알겠는데 천천히 해석해야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은 분명 아닐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듯이 독해는 하는 게 좋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